28세의 기자인 타릿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창백한 피부를 가졌고 흰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인부 실종 소문을 따라 치앙라이주의 시린 차밭에 도착한다. 그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명성을 얻고자 이곳에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들어온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대해 작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차밭은 옅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푸른 찻잎에 쏟아져 내리며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반짝이는 빛을 만들어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주위를 가득 채우며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지만 그 속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타릿은 차밭의 주인인 매 새행을 만나기 위해 찻집으로 들어갔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70세 가량의 노부인 매사행은 작고 마른 체구에 주름진 피부와 슬픈 눈빛을 하고 검은색 면 옷을 입은 채 멍한 표정으로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탈의되게 인부들이 실종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숲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하지만 매사행은 이 차밭에 무언가 불길한 것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옆에 앉아있던 차밭의 오랜 인부인 룽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밤에 차밭을 배회하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그림자는 무시무시했고 그를 공포에 질려 숨게 만들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타릿은 매 사행과 룽퐁이 들려준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가능한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찻집의 침묵은 마치 한 쌍의 눈이 그를 끊임없이 지켜보는 것처럼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타릿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매 사행과 룽퐁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불안감과 편집증에 사로잡혀 찻집을 나섰고 언제라도 검은 그림자가 나타날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때 달콤했던 차 향기는 이제 숨막히고 섬뜩한 냄새로 변해 있었다. 새벽녘, 타릿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그는 인부들의 실종에 관한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차밭 주변을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짙은 안개가 주위를 뒤덮어 시야는 몇 미터 앞으로 좁아졌다. 타릿은 차밭 깊숙이 걸어 들어가 축축한 흙 위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그가 지금껏 본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것과도 다른 이상한 모양이었다. 너무나 크고 날카로운 발톱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증거로 사진을 찍었고 심장은 공포로 마구 뛰기 시작했다. 타릿은 발자국을 따라 차밭 근처 숲까지 갔다. 그는 발자국이 땅에 흔적을 남기다가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흔적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 숲은 위험과 장애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길을 막았고 키 큰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숲속은 어둡고 무서웠다. 도중에 그는 찻잎을 따고 있던 차밭 인부 타위를 만났다. 타위는 깡마른 젊은이로 낡고 빛바랜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타위는 검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감히 숲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타릿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인부들의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온 노부인 빠 분마를 만났다. 빠 분마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녀 역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차밭에서 검은 그림자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그림자는 주로 인부가 실종될 무렵에 나타났다. 바 분마는 그 그림자가 차밭의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악령이라고 믿었다. 다릿은 검은 그림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바 분마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말하지 못했다. 더 많은 단서를 찾길 바라며 다릿은 시린 차밭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치앙라이 주립도서관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다가 마침내 이 차밭의 전설에 대해 쓰인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과거 시린 차밭이 여러 세대에 걸쳐 차를 재배해온 한 산악부족 마을의 터였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화재라는 재앙을 겪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죽은 이들의 영혼이 복수를 기다리며 여전히 차밭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다릿은 지역 역사학자인 솜차이 교수에게 연락해 차밭의 전설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솜차이 교수는 땅딸막한 체구의 중년 남성으로 두꺼운 렌즈의 안경을 썼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차밭 화재에 대한 전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솜차이 교수는 이 이야기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현재 인부들이 실종되는 원인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과거에 누군가 리조트를 짓기 위해 차밭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여러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나 포기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신비로운 차밭으로 돌아와 메사앵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이야기를 메사앵에게 들려주었다. 메사앵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조상으로부터 차밭을 물려받았으며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이 여전히 이 차밭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메사앵은 검은 그림자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며 보호를 받기 위해 종종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말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메사앵은 보호를 요청하고 악령을 달래기 위해 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타릿도 이 의식에 초대받았다. 그는 차밭의 마을 사람들이 과일, 꽃, 그리고 짭짤하고 단 음식과 같은 다양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차밭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래된 사당은 화려한 색의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촛불이 빛나면서 분위기는 신성하고 경외롭게 느껴졌다. 룽퐁이 의식을 집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흰 옷을 입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경문을 외고 있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의식은 깊은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경문을 외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타릿은 의식 도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사당 주위에 놓인 촛불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그 지역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짙은 안개가 사당을 뒤덮기 시작해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울기 시작하며 보호를 위해 기도했다. 룽퐁은 굴하지 않고 계속 경문을 외웠지만 그의 얼굴은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 차 보였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바로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사당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렸다. 남아있던 촛불이 모두 꺼졌다. 모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졌다. 타릿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무섭고 소름이 끼쳤으며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룽퐁은 경문을 외는 것을 멈추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타릿을 돌아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왔다. 차밭의 그림자가.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릿은 차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서서히 보았다. 그 그림자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였지만 보통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컸다. 그 그림자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얼굴도 팔다리도 그 정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세부 사항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검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타릿은 정신을 차리고 그 그림자를 사진 찍으려 했지만 그의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매생과 룽퐁은 둘 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보호를 위해 기도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 차밭의 분위기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검은 그림자는 천천히 사당으로 다가왔다. 사당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타릿은 그 그림자가 짙은 검은색 아우라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검은 아우라는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검은 그림자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비명, 신음, 으르렁거림, 속삭임이 뒤섞인 듯했다. 그 소리는 모두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했다. 타릿은 그 소리를 분석하려 했지만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검은 그림자가 매 사행을 잡으려고 손을 뻗기 시작했다. 매 사행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그 그림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롱퐁이 매 사행을 도우려고 다가갔지만 검은 그림자는 그를 난폭하게 밀쳐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사당에서의 사건 이후 타릿은 수십 년 전 화재 사건에서 살아남은 노인인 응암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응암 할머니의 집은 차밭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낡고 허름한 목조 가옥이었다. 응암 할머니는 슬픔에 잠긴 눈과 주름진 피부를 가진 노인이었다. 그녀는 가족 모두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응암 할머니는 화재가 나기 전 마을에서 검은 그림자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검은 그림자는 보통 나쁜 일이 일어날 시기에 나타나곤 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응암 할머니는 타릿에게 낡은 궤를 열어 보여주었다. 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마을과 차밭에 관한 이야기 기록이 있었다. 사진들은 과거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행복했고 평화롭게 함께 살았다.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에는 갈등과 상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타릿은 여러 사진 속 사람들 뒤에 작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타릿은 그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차밭 인부들의 실종을 신고했고, 이 사건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그들은 타릿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다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들은 인부들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나 평범한 범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타릿이 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밖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슬프고 가련하게 들렸다. 타릿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밖으로 나갔고 소리가 차밭 근처에 있는 한 폐가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집은 매우 낡고 허름해 보였으며 사방에 먼지와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타릿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안이 텅 비어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타릿은 손에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러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빗지 않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슬픈 눈으로 타릿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자신이 수십 년 전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여자아이의 영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타릿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여자아이는 자신이 계속해서 검은 그림자에게 시달려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고 이 집안에서 고통받아야만 했다. 여자아이는 검은 그림자가 바로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그것이 이 차밭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타릿이 여자아이를 도우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타릿에게 달려들었다. 타릿은 피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검은 그림자는 그를 붙잡고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타릿은 검은 그림자에게 공격당한 후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이 다시 차밭의 사강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생과 룽퐁이 걱정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생은 차밭의 과거에 대한 환영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 환영은 검은 그림자가 수십 년 전에 사망한 이전 차밭 주인의 영혼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차밭 사업을 독점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경쟁자들을 몰아매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 흑마법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룽퐁은 과거에 리조트를 짓기 위해 차밭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나 결국 포기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룽퐁은 옛 차밭 주인의 영혼이 이 차밭을 지키고 있으며 누구도 이곳을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믿었다. 타릿은 검은 그림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차밭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곳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타릿, 매생, 그리고 룽퐁은 검은 그림자를 막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웠다. 그들은 옛 차밭 주인의 영혼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신념을 다해 기도했다. 달빛이 사당을 비추자 분위기는 신성하고 고요해졌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영혼을 해방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룽퐁이 의식을 집전했다. 그는 신성한 주문을 외우고 옛 차밭 주인의 조각상에 성수를 뿌렸다. 매생은 향을 피우고 그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기도했다. 타릿은 격려를 보내며 의식을 전적으로 도왔다. 달빛이 사당을 비추자 분위기는 신성하고 고요해졌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식을 방해하고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 했지만 룽퐁과 매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확고하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 의식을 진행했다. 바로 그때 옛 차밭 주인의 영혼이 나타났다. 그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검은 그림자에게 조종당하고 사람들을 해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타릿은 옛 차밭 주인의 영혼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그는 그의 감정을 이해하며 그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옛 차밭 주인의 영혼은 해방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타릿, 매생, 그리고 룽퐁은 함께 기도하며 옛 차밭 주인의 영혼에게 정신적인 힘을 보냈다. 검은 그림자는 약해지기 시작했고 점차 사라져갔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새날의 첫 햇살이 비추자 검은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옛 차밭 주인의 영혼은 해방되어 극락왕생하였다. 시린 차밭은 평화를 되찾았다. 타릿, 매생, 그리고 룽퐁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차밭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고통받는 영혼을 돕고 위험으로부터 차밭을 보호했다. 매생은 타릿이 자신의 차밭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두려움과 고통에 직면해야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룽콩은 계속해서 차밭을 돌보고 고대의 전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타릿은 이 변화의 일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타릿은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안고 시린 차밭을 떠났다. 그는 다시 프리랜서 기자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에게는 이전보다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는 차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를 쓰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고대 신념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혼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